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 일단 그 미국 증시가 지수는 뭐 혼조세긴 한데 제가 그 내부에 있는 종목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였더라고요. 미국 증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시장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나스닥은 뭐 연일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600포인트도 넘어섰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조금 밀리면서 다우지수가 작년 12월은 상당히 강했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약간 좀 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이런 또 기술주 빅5가 올라가니까 다우는 약간 좀 멈칫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S&P 500은 뭐 중간에 성격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데 여하튼 0.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유가가 좀 출렁거렸죠.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좀 에너지 주식이 다 좀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유가가 나름 좀 하락이 좀 저지되거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53달러 근처에 일단은 정리가 그런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또 크게 빅5가 올라가니까 소위 러셀 2000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즉 모든 것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역시 여전히 그 안에서 좀 쉬는 것도 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하튼 최근 들어서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상당히 강한 섹터로 보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는 강한 흐름. 섹터로 0.3% 이상 올라갔고요.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연일 최근에 여하튼 흐름이 좋습니다. 이 섹터에 속해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번 지난주에 나스닥의 급등을 이끌었던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구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벳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튜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로 또다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다우 쪽보다는 나스닥으로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도 한번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요. 맞습니다. S&P 500 기업이 이번 주에 한 110개 정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우지수 한 13개 정도가 실적 발표하면서 꽤 많이 하지만 여하튼 중심은 어제도 저희가 그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가장 바쁜 날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요. 연준의 그 FOMC의 그 어떤 결정 그리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여튼 신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선 이후엔 처음에 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도 있겠고요. 그 밖에 역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한 두세 개가 집중돼 있죠. 바로 테슬라가 이제 딱 이 시간에 엄청 바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애플이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입니다. 이제 내일 발표될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AMD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튼 바쁩니다.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이 중심으로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하루 남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가 1, 2달러 정도 모자랄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 뭐 애플이 사상 최고가, 테슬라도 장중은 아니지만 종가 기준 지금 최고가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정도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불안한 건 있죠. 뭐 굳이 이제 따지자면 1조 9조 달러의 소위 부양책이 언제 통과되겠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제안 헤지우스라는 사람은 백신 접종이 어찌됐건 대규모로 이제 본격화되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리스크는 이제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금년 중반에 소비가 크게 부밍할 수 있다,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강한 성장 기대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나온 소비는 생각과 달리 지난 12월 달에도 마이너스 행진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이거 정말 될까 해서 혹시라도 몰라서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축 못하는 분도 있지만 통계로 보면 미국의 저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세이빙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되게 특이한 현상이라고. 네, 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영원히 저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소비를 언젠가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결국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죠.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고 소위 우리를 보면 트럭 있죠. SUV 큰 트럭들이요. 그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났지 다른 것들은 별로 아직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아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 인물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애플은 이제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우리 시간은 목요일 날 새벽, 미국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 날 장 마감에 발표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 매출을 찍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1,000억 달러를 매출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아이폰 12를 포함한 아이폰이 얼마나 팔렸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얼마나 팔릴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이폰 12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작년 사실 여름부터 계속했던 것이 아이폰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던 것은 2015년, 16년 시즌이거든요. 네. 그때가 보면 아이폰 6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쓰신 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샀던 기억이 있는데 대형 화면이 나왔거든요. 그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그때 제 기억은 2억 1천만 대 정도 팔렸어요. 맞아요. 네. 그걸 넘을 수 있을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하튼요. 또 웨드부시 증권에서 댄 아이브스가 또 한 번 목표 주가 올렸는데요. 160에서 175로 올렸습니다. 블루케이스라 그래서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보면 200에서 225달러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분기 아이폰 매출이 9천만 대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공식적인 회계연도는 9월 결산이기 때문에 애플로 보면 1분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 결산 4분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이폰 매출이 지금 9천만 대가 팔린 것 같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애플이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가 또 열심히 조사했다는 거죠.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대만 이런데 부품업체 막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네. 그래서 했더니 이제 9천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는 얘기인데요. 9천만 대라 그러면 자기네가 기존에 전망했던 거, 기존이라는 건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올렸었는데 그때는 보다 지금 30% 이상 더 팔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번 표도 보여드렸지만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에서 개통된 거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10개 중에 9개가 지금 애플이었거든요. 아이폰. 그리고 네. 하나 남은 거가 저 12가 좀 약간 저렴 모델의 LG 폰이었거든요. 삼성이 여기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겁니다. 지금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시건 안 쓰시건 미국에서는 압도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전망이 기존보다 35% 올렸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걸 연장전산에서 말씀드린 2021년에 판매 대수가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대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 기록이 2억 3천만 대였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레이먼드 제임스도 지금 목표 주가를 140에서 150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또 테슬라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테슬라도 베어드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88에서 728로 올렸습니다. 물론 728이 지금도 아래지만 뭐 그 느낌 아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좀 색깔이 다른 종목을 한번 볼 텐데 사실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저는 사실 이 기업을 꽤 오래전부터 보고 있긴 했었어요.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빅숏의 주인공이 이 기업에 네.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급등세를 보이길래 근데 사실 네. 이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엄청나죠.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다 보면 게임스탑을 딱 보시면 요즘 젊은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게임기를 사고 이랬던 친구들을 보면 게임스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국에서.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60%, 70%, 전성기대에 비해서 한 80%가 없어졌고 네네. 그다음은 이제 지금 한 2년 전 대비도 한 5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있기도 있어요. 있는데 네네. 뭐라는 거냐면 요즘 누가 게임을 예를 들어서 하느라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거죠. 그쵸. 네. CD, DVD도 잘 안 사는 그게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들어가는 네. 거 없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트레이드인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용산 이런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했던 걸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하고 뭐 5만 원 샀던 걸뭐 2만 원 쳐주고 새거 바꾸고 이런 거 하고 트레이드인에서 뜬 회사입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뭘 했냐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 카드 있죠. 네. 포켓몬 카드 그런 거 네. 스티커 카드 모으는 분 요즘도 보면 엄청 모으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고 팔고 이런 하는 건데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지금 5달러, 10달러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올해 이제 6배, 8배 올라간 거죠.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급등했는데 이게 우리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이제 단문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주식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서 저게 너무 지금 공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한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네. 편하게 약간 과장을 했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더블 올라가고 그러다 오늘도 훅 올라갔다 오늘도 보면
오늘 이 그림 보시면 제가 이런 그림은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저런 긴 음봉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플러스는 났지만 또 긴 음봉이 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나오다 보니 이제 텔시 같은 데에서는 아예 매수에서 매도로 두 단계로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배드 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똑같은 모습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직도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게 아마존에 밀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여기 네. 보시면 배드 베스 앤 비욘드라는 매장에 가시면 그냥 집안에서 파는 거를 다 팝니다, 그냥. 거기서 뭐 침대도 팔고 다양한 소품도 팔고 쉽게 해서 컵도 팔고 커튼도 팔고 그리고 뭐 다 파는 거죠. 베개도 팔고 다 파는, 다 어디서 다 팝니까? 아마존에 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는 거라서 이게 떨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공매도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게임스탑 한 다음에 또 어떤 주식이 있을까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이것도 들어간 거죠. AMC. 예, 그 일단 배드 베스 앤 비욘드가 들어갔고요. MC는 이제 두 가지 효과니 그것도 있는 데다가 이제 매번 이제 뱅크럽시 간다. 파산한다다가 요번에는 안 날 것 같다. 이번에 또 파이낸싱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겹쳐서 그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게 나쁘다는 이걸로 돈 버신 분은 많으시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런 거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주식 엄청 지금 투기적인 가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지금 줄 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는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건 그런 시장도 형성돼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투기적인 어떤 그런 마지막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짐 크레이머도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좋은 측면들도 있어요. 배당을 중지했던 기업들이나 아니면 배당 인상을 좀 자제했던 기업들이 배당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요. 작년에는 S&P 500 기준을 보면 60석의 기업이 배당을 삭감했거나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이 그림인데요. 리만 사태 때 이후 최대로 지금 그런 기업들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SEC에서 얘기해갖고 이제 그 어떤 규정 너희들의 이제 합리적인 그런 그 근거를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딱 제안을 줬지만 은행들을 불어도 너희들 이제 와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네. 예전에 이제 그 대선 충당금 같은 거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너 자사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래서 배당을 늘리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던 기업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배당을 슬슬 다시 늘리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재개하는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기업이 현재 2조 1,000억 달러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네. 제일 많은 기업들이 빅5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건데 현금 보유는 또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올해는 역시 큰 트렌드 중에 하나로 저희 디비던드 플레이어, 디비던드를 좀 늘리거나 다시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작년 12월에 SEC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JP모건에서 올해 300억 달러 자사주 산다는 얘기가 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 11월부터 갑자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제일 위는 2019년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네네.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건 뭐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당 가치 자체가 높아지니까 네네네. 이건 좀 좋은데 배당을 재개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배당 안 주는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네. 주가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나 아마존이 이제 배당을 아직 안 주는 거는 결국은 성장을 위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아직까지 모르는 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존은 왜 배당 안 그러니까요. 주냐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앞으로도 투자할 게 워낙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아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투자하는 거죠. 제가 한번 기회를 보면 아마존의 그 왕국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존이 그런 일까지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아실 텐데 그만큼 앞으로 투자할 게 많은 거죠. 다만 어느 순간 투자할 돈 그 이상으로 현금이 있으면 자사주를 사거나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멀지 않은 10년 안에 아마 최고의 어떤 디비던드를 주는 기업의 커질 기업을 아마존이다 얘기하는 그런 그런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전망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형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는데 너무나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1972년에 100달러로 시작합니다. 100달러로 네. 시작해서 2017년 말인 거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의 50년 동안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는 건데 100달러로 시작했습니다. 배당을 증가하거나 지급을 막 시작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한 사람은 100달러가 얼마가 됐냐면 40년 동안에 8,200달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을 했던 기업들. 네.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 기업은 5,857달러가 됐어요. 5,857. 증가한 게 아니라 배당 꾸준하게 지급한 기업을 네네. 일반적으로 모았으면 세 번째는 그냥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이 S&P 500에 했다. 그래도 3,000달러가 된 겁니다. 이건 40년이라는 기간이 때문에 충분히 숫자로 나옵니다. 연평균 10%로 계산하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배당금을 없는 기업에 주로 투자했잖아요. 네. 굳이 따진 겁니다. 배당 없는 기업에 했더니 네. 100달러가 고작 300달러밖에 되지 않았고요. 배당금을 삭감하거나 중지한 기업에 또 굳이 그렇게 했으면 100달러가 85달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무조건 맞는 투자는 아니죠. 네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에 여러분들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장기적인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항의 월가이드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바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